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외롭고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힘차게 살아가는 한국인의 삶을 전해주는 해외 단짠톡 채널입니다. 보내주신 사연들은 해외에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50대 여자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이란 말을 참 많이 듣는데요. 이 또한 예민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죠. 상대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차별 또는 편견으로 인해 개인의 잘못된 인식이 과격한 미움으로 변할 수 있고 그 미움이 자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로까지 연결이 되는 사건이 참 많습니다. 그 편견은 본인과 다른 인종이나 직업에서 발생할 때가 많은데요. 직업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태어난 인종은 평생 지니고 살게 되는데 어떻게 그 편견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인종차별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내가 12년 전에 미국 VA 병원에서 일할 때 겪었던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고 내심 기대가 컸어요. 나는 요양원 같은 병동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엔 일반 노인들이 아닌 이미 퇴직을 한 전역 군인들이 대부분이었고 환자들은 2명의 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남자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90세가 훨씬 넘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한 분이 있었고 80세 전 후반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3분, 그리고 60세 후반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곳엔 간호사들과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동양인은 나 혼자였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3사람이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나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를 안 보려고 하면 어쩌나, 내 돌봄을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되도록이면 내가 한국 사람이란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를 만난 그 3사람은 제일 먼저 내 국적을 물어봤고 난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난 한국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호감을 가지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당신 이쁘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울, 인천이란 도시 이름도 정확히 기억해냈고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떠올리며 메가드 장군의 작전을 크게 칭찬하며 하나 둘 생각나는 에피소드에 입을 모았어요. 겨울엔 얼마나 혹독한 서울 추위였는지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서로의 추억들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그들에게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은 입을 모아 아니야,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대답했고 다시 한국을 한 번 더 가보고 싶다고도 했네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우린 어느새 같은 나라에서 함께 살았던 고향 사람처럼 서로를 반가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시작한 그곳의 일은 간간히 일어나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재미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은 나에게 유독히 참 잘 대해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인사해. 내가 한국에서 낳은 잃어버린 한국 딸이야. 얘가 이제 나를 찾아왔어. 라며 농담도 곧잘하곤 했어요. 사실 그분은 슬아의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곳엔 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빌도 있었어요. 나를 처음 봤을 때 내 국적도 물어보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나서 본인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다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고 아무런 문제 없이 내 일에 협조도 잘 해줬어요. 빌은 뚱뚱한 몸집의 과체중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볼 수 없어 간호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며 주로 침대 생활 아니면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했어요. 게다가 그곳에서 지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빌도 아내와 자식들이 있지만 방문하는 가족은 없었어요. 일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호보조원들이 그들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 1년쯤 지난 어느 날 내가 환자들 방을 점검하는 저녁 시간에 빌은 휠체어에 앉아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난 빌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고, 빌은 비디오 테이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빌은 제법 큰 옷장 서랍 2칸을 다 채울 정도로 많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전쟁 영화 비디오 테이프가 제법 많다고 했어요. 그의 마지막 일과는 저녁을 먹고 난 후 잠자기 전에 자주 그 전쟁 영화를 시청하는 것이었어요. 어쩌다 그 방을 지날 때면 불이 꺼진 방에 텔레비전 불빛이 새어나오고 총 쏘는 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 군인들의 고함 소리, 여자 울음소리, 아이 우는 소리 등등 많은 소음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빌의 룸메이트는 귀가 어두워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문제는 빌이 전쟁 영화를 시청한 날은 악몽을 꾼다는 거였어요. 악몽을 꾸는 날은 어김없이 소리를 지르며 땀을 흘리며 깰 때가 많았어요. 물론 악몽을 줄이는 약까지 먹고 있었지만 그리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날 빌은 본인이 전쟁 영화를 즐겨 본다고 얘기했고, 나를 보더니 갑자기 나를 처음 본 순간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 주었어요.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너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그런데 참았지. 라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는 거예요.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살인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말을 들었고, 그 상대가 바로 나라는 사실에 너무 무서웠고 충격을 받았어요. 간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머리털이 쭈뼛 쓰는 느낌이 났고, 곧이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면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까 빨리 생각을 해야 했어요. 애써 당황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심호흡을 조용히 크게 한 번 쉬었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빌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야 했기에 물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를 보면 한 베트남 여자가 떠올라. 나도 이런 내 맘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난 그때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짐작했고, 그가 나를 보고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되도록 자주 안 보도록 해야겠네요. 라고 말하고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방을 재빨리 나왔네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들은 그 이유를 빌이 자주 보는 전쟁 영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도 동의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참 이상하게도 전쟁 때 충격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그런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모든 자극적인 것들은 피할 법도 한데, 빌은 반대로 지속적인 전쟁 영화로 그 기억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동양 사람인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생생하게 과거의 기억을 놓아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론 나를 향한 빌의 태도는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돌변해 버렸어요. 하루는 내가 약을 나누어 주는 날이었는데, 내가 빌 방 앞으로 약이 담겨 있는 카트를 가져갔는데,
글쎄 나를 보더니 나 너가 주는 더러운 약은 안 먹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고 기가 차고 화도 났지만 그 순간 번쩍 난 한국 사람이야. 나 때문에 한국 사람을 욕먹이는 일은 없어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진중시키고 말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No thank you 라고 말하지 그래요. 라고 했더니 금방 내가 말한 것처럼 No thank you 라고 앵무새처럼 따라했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나 또 약을 주려고 빌의 방 앞에 섰는데 이번에도 또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주는 약도 거절하면서 말이죠. 너가 주는 그 더러운 약은 안 먹어! 내 앞에서 썩 꺼져버려! 그래서 이번엔 정말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한테 안 좋게 한 게 뭐 있나요? 라고 물었고 빌은 없어! 라고 대답했고 그럼 당신에게는 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약을 거부하되 이번에도 No thank you 라고 공손히 대답하는 게 어때요? 이분이 두 번째인데 앞으로 또 다시 이런 무례한 언행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만약에 내가 차지 간호사로 일할 때 당신이 정말 응급 상황에 처해 내 도움이 필요한다면 아마도 내 도움을 받기가 좀 힘들겠네요. 그러니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했죠. 물론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외면하진 않겠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한 방 날려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No, thank you 라고 조금 전과는 다른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사실 빌이 먹는 저녁 약은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혈압약과 당뇨약 그리고 통증약이었고 추가로 자주 통증약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내가 약을 주는 날은 모든 약들을 거절해서 사실 내가 조금은 편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은 며칠 후 내가 빌 방에 있는 룸메이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빌은 침대에 누워 TV를 보는 것 같았고 빌을 외면한 채로 난 빌의 룸메이트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고 붕대를 감고 있는데 빌이 갑자기 내 이름을 몇 번 불렀고 내게 말을 걸었어요. 너가 그 친구 일을 다 마치고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공손하게 대화 요청을 한 거예요. 내심 기뻤어요. 그래서 난 오케이 라고 대답했고 일을 마무리하고 빌이 있는 침대로 갔어요. 빌은 그동안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리고 심리 전문 상담도 받았고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난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이번 기회에 왜 나한테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졌어요.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을 삽입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들었을 땐 사실 화가 치밀고 같이 욕도 해주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을 통해 한국인의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으니 내가 조금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나라를 떠나 타국에 살면 애국자가 된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난 차분히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심리 전문 상담을 받을 생각을 했나요? 라고. 그랬더니 빌은 너한테 괜히 아무 이유 없이 화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너가 했던 말들을 많이 생각했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 그래서 직접 만나서 그들의 조언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너를 보면 사과를 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다시 한번 사과할게. 내 사과를 받아줘.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난 그 말들이 진심임을 느꼈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두고 싶었어요. 난 대답했어요.
내가 사과를 받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난 베트남 사람이 아닙니다. 난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빌은 어라 라고 대답했고 그가 베트남 전쟁 중에 보고 듣고 겪었던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들과 그 당시 상황들을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난 그때 20대 후반의 젊은 군인이었어. 전쟁이란 참 무서운 것이란 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난 그때 친한 친구가 바로 내 눈앞에서 수류탄을 맞고 그게 트지면서 그 친구는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며 땅에 떨어지는 걸 바로 내 눈앞에서 목격했어. 그러면서 그 친구의 피가 내 얼굴과 내 몸, 내 총, 내 모자에 순식간에 튀었지. 그때 맡은 그 피비린내는 아직도 내 내리를 맴돌고 내가 눈을 감으면 악몽을 꾸고 그 악몽에서 깨어나면 그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지. 그러고 보니 빌이 악몽에서 깨어나면 자주 하던 말이 피비린내 나 였고 그럴 때면 간호보조원이 요구르트와 스낵을 건네주며 그를 위로하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빌은 말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이번엔 그 베트남 여자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우리는 작전을 기다리며 대기를 하고 있었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 적군에게 기습당할지 몰라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지. 그때 한 베트남 여자가 한 4-5살 된 어린 아들이랑 우리에게 다가왔어. 그 여자는 우리에게 콜라를 사라고 권유했고 난 안 산다고 거절을 몇 번이나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그런데 그 여자는 돈 아니 달러가 필요했는지 계속 사라고 끈질기게 달라붙었지. 결국 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고 옆에 있는 큰 돌덩이를 집어들며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버리라고 소리를 질러댔지. 처음엔 그냥 위협만 하려고 했었지. 그랬더니 그제서야 겁을 먹고 자기 아들 손을 잡고 도망가던 뛰기 시작하더군. 그 순간은 전쟁통에 있는 내 자신과 그 상황에 너무 지쳐 있었고 그 여자의 끈질긴 시도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지. 그때 여자의 아들은 울고 있었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나를 완전히 돌아버리게 만들었었지. 그래서 그렇게 막 뛰어가는 그 여자를 향해 그 돌멩이를 힘껏 던져버렸지. 그런데 그 돌을 맞고 쓰러진 건 그 아이였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바로 멈췄지. 그 여자는 쓰러진 아들을 안고 울면서 뛰어갔고 난 그 아이의 팔이 축 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지.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것 같아.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괴로워. 그 여자가 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갔으면 그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텐데 라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전 빌의 전쟁사를 들으며 소름이 끼쳤고 자식을 가진 내가 그 베트남 여자의 입장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자식이 바로 눈앞에서 그런 변을 당했으니 그 여자는 아주 미쳐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난 이성을 되찾고 다시 빌에게 집중했죠. 빌이 전쟁에서 겪은 말하기 힘든 사건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나에게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서 참 놀랐어요. 그 사건들은 빌에게 트라우마가 되었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빌은 평범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과 약물로 그 기억들을 지우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엔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에 찌들어 살면서 가족들에게 폭력까지 휘둘러 감옥도 몇 번 갔다 왔다고 했어요. 결국 빌은 가족들의 바램대로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 남의 손에 의지하며 살게 된 거예요. 빌의 얘기를 듣고 나서 난 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난 다시 얘기했어요. 당신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어요. 하기 힘든 얘기들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다시 말할게요. 난 당신이 기억하는 그 베트남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몇십 년 전에 베트남에 있을 때 난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전쟁 중에 있었고 그 상황들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2010년 현재에 살고 있고 과거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오지 않아요. 그 과거에서 현실로 돌아와 미래를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현실을 인식시켜 주었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며 살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빌은 알았어, 고마워 라고 말했고 다시 한번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었어요. 난 빌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또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뒤로하고 그 방을 나왔어요. 어찌나 기분이 좋든지요. 그 후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느 날 내 동료가 빌이 나에게 대해 한 말을 전해주었어요. 내가 아주 괜찮은 간호사라고. 지금 난 앞에 언급한 사건으로 인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 정직함과 인내심,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정정당당함을 배웠고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지도력과 설득력도 키워갈 수 있었네요. 지금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네요. 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